안녕하세요. 주식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협동로봇 회사 유일로보틱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아직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의 주가 변동과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로보틱스의 사업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유일로보틱스는 201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이는 매우 젊은 회사이지만 그만큼 혁신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제조하는 주요 제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교로봇입니다. 직교로봇은 X, Y, Z축을 따라 직선 운동만 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정밀한 부품 이송이나 정확한 조립 작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인간 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프로그래밍이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다관절 로봇은 여러 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어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로봇들은 각각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전방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가 32%, 가전 분야가 28%, 화장품 분야가 15%, 그 외 기타 산업이 25%입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양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침체에 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나머지 산업 분야의 수요가 기업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뜻인데 이는 대형 계약 수주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분산되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더 어렵습니다. 최근 유일로보틱스의 실적을 살펴봅시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로봇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516.9% 증가했습니다. 이는 손실이 극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업 손실이 적자 전환했거나 이미 적자이던 것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손실이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당기순 손실도 89.6%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 전체적으로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익은 악화된다는 것은 원가가 급증했거나 판매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유일로보틱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 기준으로 주가 추세가 중립에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7일 주가 변동을 보면 마이너스 4.82%입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냉각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식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출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을까요? 이는 투자자들이 매출 증가보다 이익 악화를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수레바퀴이고 이익이 나와야 엔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유일로보틱스의 글로벌 전략을 살펴보면 회사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폴란드 등 주요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이 한계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규모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협동로봇이 CE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E 인증은 유럽의 인증 마크입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의 기본 요건입니다. 유럽 시장에 공식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판매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높기로 유명하며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욕도 높습니다. 흥미로운 사업 확장도 있습니다. 푸드테크 시스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료 산업에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NSF 인증을 획득했으며 전시회 참가 등으로 시장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푸드테크는 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의 대환경을 생각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팩토리 4.0, 즉 스마트 제조로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제조시설에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협동로봇은 중소규모 제조업체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대형 로봇과는 달리 협동로봇은 작은 투자로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근로자 부족, 품질 관리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추세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집중해야 할 성장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배터리의 조립, 테스트, 포장 등의 공정에 로봇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 생산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자동화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터리 조립은 매우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의료기기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고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우 유망한 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팩토리 4.0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입니다. 기존의 제조시설의 현대화에 있어 유일로보틱스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봅시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첫째는 산업 구조적 성장입니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일로보틱스 같은 로봇 회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산업 기본입니다. 둘째는 글로벌 확장 기회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외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사업 개발의 가능성입니다. 푸드테크 같은 신분야로의 진출은 회사의 성장 기회를 확대합니다.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심각한 적자 상황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손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비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영 효율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규모 기업으로서의 한계입니다. 대형 로봇 회사들인 ABB, KUKA, 패너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기술력, 자본력, 마케팅 능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자본력이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직 수익성 있는 성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출 증가가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매출은 늘지만 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주가순 자산 비율이 어디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 중인 기업이므로 주가 수익 비율은 의미가 없지만 주가순 자산 비율을 통해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순 자산 비율이 1배 이하라면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이는 투자 기회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일로보틱스를 평가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로봇 산업의 성장을 믿고 5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유일로보틱스는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의 저평가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장기 성장 추세와 기업의 현재 저평가가 만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수익성 개선을 원한다면 현재의 유일로보틱스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익 회복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 정상화까지의 기간이 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유일로보틱스는 고위험 고성장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작은 비중만 할당하고 충분히 장기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투자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일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봅시다. 한국의 중소 로봇 회사들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유일로보틱스는 미국, 멕시코, 폴란드 등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글로벌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이 수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로드맵도 중요합니다.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센서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입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제품 가격대와 수익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협동로봇의 평균 판매 가격이 얼마이고 각 제품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품 가격이 낮고 이익률이 낮다면 높은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많다면 낮은 판매량으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의 성과 측정도 필요합니다. 미국, 멕시코, 폴란드에서의 실제 판매량과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은 했지만 매출이 미미하다면 추가 투자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드테크 사업의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음식 산업의 자동화는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은 영역이지만 고성장 분야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이 시장에서 선점 우위를 확보한다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틈새 시장 공략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원가 구조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재 매출은 증가하는데 손실이 악화되는 것은 원가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높은 노동비, 낮은 설비 가동률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원가 구조를 개선하면 이익률이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도 중요합니다. 현재 자동차, 가전, 화장품 분야에 분산되어 있지만 대형 고객의 의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객의 주문이 줄어들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 다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률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이 성장을 얼마나 캐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매크로 경기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봇 투자는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 포함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본 지출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전망이 중요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다면 로봇 수요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일로보틱스는 로봇 산업의 장기 성장 트렌드에 올라타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성장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회사의 이익 개선 계획, 글로벌 사업의 진전 상황,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